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빛이 번쩍이고 지그재그로 보이고 암점까지 나타나는데 안과에서는 정상, MRI에서도 정상이라면 시야전조 편두통입니다. 이 시야전조 편두통은 트립탄에만 의존하면 해결되는 병은 아닌데요. 약을 먹을수록 발작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면 원인은 두고 결과만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원인과 실제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두통이냐 눈 문제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는 시야전조 편두통에서 안과 질환으로 의심하기도 해요.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파동이 원인인 겁니다. 빛이 번쩍이거나 눈앞이 지그재그로 보이거나 모자이크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암점이 생기는 증상이 먼저 20분에서 30분 후에 그 다음에 두통이 밀려오는 게 시야전조 편두통인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과 진료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MRI는 뇌에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경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시야전조 편두통은 기능적 문제예요. 뇌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MRI에서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시야전조 편두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눈을 감고 편하게 누워 계세요. 두 번째로 팁은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를 혀 위에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올려놓고 있다가 충분히 다 넣고 나면은 따뜻한 물 한 잔 드셔주세요. 전해질을 공급해주는 거는 뇌를 빠르게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목을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시야전조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경막의 긴장도 같이 원인이 되긴 하니까요, 편안하게 누워서 목 어깨를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따뜻한 거를 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눈앞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보이거나 지그재그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이 되고 편두통이 그 다음에 몰려온다 라고 하면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피하셔야 되는 거는 카페인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시야전조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확장되는 것들이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을 막 드시거나 카페인에 함유된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 기능 자체가 더 떨어지면서 다음에 찾아올 두통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이 무조건 좋다. 과한 근력 운동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력 운동하면 어떻죠?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추의 긴장이 경막을 당기게 되고 이거는 편두통 발작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뽑히기 때문에 시야전조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필라테스 하시다가 시야전조 편두통 유발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이런 영양제들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보면 다 몸에 좋은 영양제지만 사실은 이런 영양제들을 너무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정확한 치료를 먼저 받고 그때 영양제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시야전조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 일반 진통제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반 진통제만으로는 통증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통제는 다음에 찾아온 시야전조 편두통을 미리 막아주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신경과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방약이라든지 트립탄 계열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인 건데요. 이 트립탄 계열 약물들은 이미 시작된 편두통을 좀 줄여주는 약이지 다음에 찾아올 편두통을 막아주는 약은 아닌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트립탄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CGRP의 분비가 높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두통이 더 세게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물과형 두통이라고 합니다. 경추나 자율신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 두통 없이 건강한 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야전조 편두통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안 돼, 대학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안 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환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원에서 찾아오신 30대 여성분인데 치과에서 일하시는 의료인이셨어요. 본인이 의료 현장에 있는 분인데도 정작 본인의 증상의 원인을 수십 년째 못 찾고 계셨습니다. 처음 증상이 시작된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빛번짐을 중심으로 해서 시야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러려니 지내다가 성이 되고 나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야전조 편두통이 심해지기 시작됐어요. 안과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신경과에서는 MRI 검사해보고 이상 없다, 편두통이다 진단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힘드셨던 시기가 2023년도에 출산을 하시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부터예요. 수유 중에는 트립탄 계열 약물도 드실 수가 없고 임신 전후로는 편두통 예방약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편두통이 와도 대처도 못하고 버티셨던 거예요. 모유 수유를 억지로 빨리 끝내고 나서 다시 트립탄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약이 듣기는 해요. 근데
시야 전조가 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은 상태가 20-30분 지속돼요. 그리고 빛과민과 함께 편두통 발작이 시작돼요. 발작이 오면 그날 일상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렇게 수마트란을 한 달에 10번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치과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지 되는데 환자를 보면서도 한 달에 열흘은 편두통과 싸우고 계셨던 거죠. 시야전조 편두통은 뇌에서 필요한 만큼 연료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고 시야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는지를 잘 봐야지 돼요. 첫 번째 문제로 경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여성분은 두개경추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두개경추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게 되면 결국 뇌로 공급되는 혈액은 다 목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통로가 좁아지겠죠. 원래 3차선이어야 되는 게 1차선으로 좁아져 있으면 연료 자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쉽게 연료 부족 상태를 겪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연료를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서 머리를 올려보내는 이 과정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맥탕과 약침치료, 추나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복합적으로 전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은 그래도 치료 경과가 빨리 나타난 편이었어요. 치료 2주차까지는 치과에서 일하는 와중에 갑자기 편두통 발작이 생기니까 트립탄 계열 약물을 복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3주차 이후로는 트립탄 약 한 번도 복용하지 않고 치료 종결까지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좀 아쉬워하시면서도 그래도 늦지 않게 치료를 해서 건강해져서 정말 기쁘다면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종결하고 건강한 일상 잘 보내고 계십니다.